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어느덧 이제 7월도 좀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우리 증시를 이제 짓누르던 악재성 소식들은 사실상 좀 거의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좀 완연히 좀 상승으로 돌아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내려오기 일쑤고요.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크게 없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는 그런 답답한 경우도 좀 대응을 하면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는 이제 8월부터는 좀 분위기가 보다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최근 시장 흐름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고요. 향후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 흐름을 한번 읽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정책 상반기 내내 그죠? 우리는 이 말을 신문지성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또 그에 대비하기 위한 또 정부 각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의 금리 인상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향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결국 시장에 반영되면서 결국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연초 2월부터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곡물 수출 협상, 뭐 수출 소식들도 나오곤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나온 건 없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전쟁 영향 때문에 뭐 앞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유가가 치솟고 그죠?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하고 특히 가스를 중심으로요. 그러면서 또 곡물 가격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가격이 다시 또 물가를 상승시키고 금리 인상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도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대형 경제 이벤트들, 경제 지표 발표, CPI 등등 이런 내용들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그죠? 미국 증시, 뭐 현재 장중 거래되는 나스닥 선물이나 뭐 어떻게 보면 최근 영향도 크지 않는 중국 증시 눈치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가진 이유를 들면서 상승 하락의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 시장은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급감했죠. 거래대금이 거의 이제 재작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급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사실 신용 물량 관련 얘기도 지난달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나올 물량은 나왔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가 좋아지면 이제 오히려 이제 신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이제 완연한 반등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흐름이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상승이 딱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윗꼬리를 쪼르르르 달면서 그죠? 다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도 신호를 드려도 매도 못하신 분들도 되게 좀 많이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뭐 매도 가격도 잡아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참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짧은 수익은 뭐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 조금 더 어, 길게 노리려고 한다면 그런 조금만 생각을 가졌다 하면 바로 시장에서는 응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7월 F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 때문에 우리 증시를 짓눌렀지 않습니까? 이제 무사히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이제 다들 판단을 하고 있죠. 새벽에 회의가 끝나고 미국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다우는 대략 2% 정도 올랐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4% 이상, 나스닥이 우리나라 코스닥으로 보시면 되죠.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증시도 조금 더 반등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아침에는 1%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은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 굉장히 다행스럽고 앞으로 향후 또 기대감을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이제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까지는 FMCA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제 보면 FMCA는 없지만 중간에 뭐 8월 뭐 잭슨홀 미팅, 그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가볍게 연준위원들 뭐 휴가 가는 개념이 잭슨홀 휴양지란 말이죠. 그쪽에서 뭐 물러가는 느낌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묵직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실 뭐 많이 보더라도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뭐 고용 지표, 경제 지표 발표들이 몇 건 쭉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뭐 시장 컨센서스를 뭐 상회하거나 이보다 뭐 만약에 뭐 보통 평타만 유지하더라도 그죠, 큰 뭐 무리는 없겠으나 만약에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거나 이러면 다시금 또 크게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하락하진 않겠지만 왜 9월 FOMC 때까지 또 보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 또 발표에 또 주목하게 되면 또 시장은 또 조금 눈치 보기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거의 뭐 그 9월 한 초까지는 당분간은 뭐 큰 문제 없으면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연준에서 나온 얘기를 보더라도 미국 자체는 얘네들은 아예 경기 침체 자체를 지금, 얘는 미국은 경기 침체에 속하지 않는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옐런 장관 발언도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이 뒷받을 주고 있다, 이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 지수는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로는 이제 100달러 밑으로 그나마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표될 이제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고용 지표 쪽에서만 조금 더 이제 크게 시장의 예상에 하회하지만 않는다면 뭐 가능할 것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난번보다 또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요 반환선 요때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점들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바운더리는 요 선입니다. 대략 한 2600선 후반대 요 선이거든요. 요 선 같이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까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럼 뭐 대형주들의 수급, 이 수급에는 사실 내막에는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뭐 당장 강하게 매수한다는 의미보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공매도 규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친 물건을 이제 미리 쇼커버링 대비해서 이제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늘도 보시면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저평가 국면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세까지 지금 현재 장중에 또 1,300원 이하로 또 떨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코스닥도 당연히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충분히 이 지수까지를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8월에는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어떤 섹터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아마 제가 재료들을 한번 쭉 찾아보았는데요. 보시면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 내용을 이제 쫙 보시면은 이제 우주, 항공 이쪽 섹터죠. 이미 이제 뭐 누리호 발사 때문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다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이제 8월 초 3일날 여기 보시면 발사 예정이었는데 지금 연기가 되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소식인데요. 연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나오면은 이제 알겠지만 오히려 지금 당장 매수를 안 하더라도 접근하기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좋겠죠. 이와 관련해서 다누리 항공 우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6월달 누리호 발사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았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받고 아직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 바운더리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급이 들어와준다면 이런 일정을 포함해서 들어준다면은 주가 부담도 없고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섹터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아직까지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반면에 자율주행 관련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월 중입니다. 아직까지 언제가 될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로보라이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적용한 이제 조금 자율 운행 단계 적용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대 기아차는 지금 임시 운행 허가 가진 취득이 이미 다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인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특히 지금 강남 쪽을 근본으로 해서 한 74km 구간을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계속 이슈화를 만들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 관련 뭐 차에 들어가는 부품 뭐 특히나 지금 카메라만 해도 모듈 같은 경우도 엄청 들어가죠. 뭐 그리고 뭐 운전자 보조장치 뭐 에이다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차에 가만히 앉아서 뭐 하나요? 뭐 책만 보겠습니까? 그죠? 안에서 뭐 컨텐츠 즐길 거리. 오늘 뭐 노래방 관련주들도 뭐 테슬라에 그죠? 노래방 기기까지 넣는다 이런데 결국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 컨텐츠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도 많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돌아가면 아마 순환매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8월에도 이게 타이밍을 맞춰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이런 좋은 자리에서 한번 높은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8월 이제 10일입니다. 이제 갤럭시 이제 언팩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월 10일로 이건 다 확정이 된 상태죠. 그러면서도 지금 폴더블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힌지를 비롯 전통적으로 힌지를 비롯해서 그죠. 뭐 액정, 뭐 글라스 그리고 관련 내부의 이제 주요 부품들 이런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조금 재미는 없긴 해요.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죠. 그리고 과거에 워낙 갤럭시라는 모델 자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찍어내다시피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만큼이나 폴더블 폰들도 이제 시리즈도 이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띄우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폴더블 폰이 이제 거의 사실 대세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폴더블 폰을 아직 쓰지는 않는데 저 갤럭시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도 아직 폴더는 없긴 한데 어쨌든 이런 쪽도 많이 이제 앞으로는 대세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게 그죠 관련 부품들도 조금 중기적으로 이 이후에 또 이제 판매량이 어떻고 이런
언백 행사에 그거 나오고 얼마나 판매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수출이 나오겠죠. 그런 점들까지 확산이 된다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기 관점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시마다 한 번씩 봐주는 것도 주가 자리도 나쁘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암울할 수도 있고 조금 불안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참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으면 뉴스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권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죠 좀 미국 쪽으로 지금 살살 정부에서는 네, 같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중국과 북한 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핵실험이 이제 준비는 되어 있다. 이것까지는 거의 팩트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전승절 행사에 이제 김정은이 직접 요 원색적인 좀 비난을 했어요. 대통령 직함도 부르지 않고 뭐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실명을 언급하면서 요 비난을 했다.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한미 연합훈련인데요.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항공모함 비롯해서 뭐 지금 아직까지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뭐 규모가 거의 축소되거나 실내 이제 기동훈련 쉽게 해서 FTX 정도밖에 안 했어요. 실병사 기동훈련 안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크게 민감해하지는 않았어요. 과거 정부 때 또 그런 또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랬겠죠. 물론 뭐 미사일은 쏴댔으나 그렇지만 지금은 좀 시기가 좀 틀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은 8월 중순 이후에는 다소 조금 이런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FOMC가 없긴 하지만은 요 관련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만약 지표나 이런 게 좋지 않은 게 된다면 뭐 딱 봤을 때 핑계를 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기 참 좋겠죠. 그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방산주를 당연히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떻습니까? 지금 폴란드에 지금 얘네들이 긴급하게 그죠? 우리나라 K2 전차를 비롯해서 뭐 자주포 등등 뭐 이런 지금 10조 원 넘게 K 방산 외치면서 지금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뭐 유럽 쪽이나 뭐 중동 쪽 국가들도 지금 현재 추가적인 수출 계약 기대감도 충분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수면 위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후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방산주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약간 이게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이런 연합훈련에 따른 북핵 실험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방산주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방산주는 접근하되 아무거나 과거의 그런 종목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접근하되 지금 좀 새롭게 전략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지금 자율주행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UAM, 뭐 드론이나 뭐 그리면서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 뭐 휴전이나 뭐 전후 복구까지 연계된다면 뭐 지뢰대고 모멘성까지 있겠죠.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그 종목 중에 물론 다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보고 차트의 위치나 타이밍, 수급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월 일정에 대해 방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뭐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예정된 사항일 뿐이고요. 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간다면 분명히 7월보다는 분명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좀 수익이 부진하고 좀 저희도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8월 달에는 더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